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자 상하이에서는 중국인들이 사치품으로 불을 과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내놓은 이후 최근 상하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자 중국 SNS에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게시글이 증가하면서 한국인을 지칭하는 씁니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씁니다라는 표현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하이에 거주하는 부유층 2세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우캉로 등의 슈퍼카를 몰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한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글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관광객이 상하이 거리에는 고급차가 없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자 상하이 부유층 2세들이 상하이의 진가를 알려주겠다며 페라리, 롤스로이스, 부가티, 파가니 등 슈퍼카를 상하이 거리에 몰고 나온 겁니다. 좀 유치한 행동이었는데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슈퍼카 행렬이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된 중국으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상하이의 경제력을 보여주기 좋은 사례.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하이 부유층 2세들의 슈퍼카 행렬이 사치품으로 불을 과시하려는 단편적인 비교 심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중국 부유층들의 슈퍼카 행렬이 문제가 될 정도로 확산되자 지난 12일 현지 경찰은 우캉로 근처의 슈퍼카 행렬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부유층들이 한국을 향한 황당한 과시를 했지만 욕만 얻어먹고 경찰에 의해 통제되는 결말을 맞은 건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빚은 과시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 평균값은 마이너스 0.2%로 나왔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을 뜻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 전반의 물가를 뜻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10년간 평균에 비춰보면 최근 2년간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올해까지 3년 연속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18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자산이 증발한 부동산 위기로 인해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올해 중국 경제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4대 난제로 인해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난감한 지경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가지 난제 중 가장 우선시되는 난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입니다.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2.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대중 관세 폭탄을 작심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 능력 과잉 역시 난제입니다. 생산 능력 과잉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계 자산 폭락 역시 난제 중 난제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폭락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줄어든 전체 자산 규모는 무려 130조 위안, 달러로는 17조 8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산이 사라졌으니 내수가 폭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하한선 철폐 등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지금 중국에서는 미분양됐거나 미완공된 유령 아파트로 빚을 갚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가스 제공회사인 신장 동부가스는 지난해 8월 신장 자치구 창지시 부동산 개발업체 A사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260채를 인수했습니다. A사는 2022년부터 신장 동부가스에서 가스를 공급받았으나 자금난으로 비용을 내지 못했는데요. 아파트 분양금으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치르는 게 관례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유령 아파트 돌려막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광둥성의 타일 제조기업 모나리자 그룹도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체 B사로부터 현금 대신 유령 아파트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의 주택 디자인 회사 어반 아키텍처 디자인도 최근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그린랜드 홀딩스로부터 디자인 비용 대신 미분양 아파트 115채를 인수했습니다. 유령 아파트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던 헝다의 디폴트를 시작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짓기만 하면 떼돈을 벌게 해줬던 아파트가 공급 과잉으로 줄줄이 미분양됐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유령 주택은 중국 전역에 9천만 채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였던 홍콩조차 중국에 편입된 이후 중국의 입김 속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홍콩의 원하버 게이트 이스트 타워는 26억 5천만 홍콩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2016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케이그룹이 인수한 가격 대비 41%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중국 본토 개발업체 에자일그룹의 회장 첸 주오린이 소유한 854.7제곱미터 규모의 피크맨션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됐습니다. 이 부동산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첸 주오린은 지난 11월 홍콩 한 빌라의 아파트 9채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약 64%를 할인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은 홍콩의 부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높은 이자율, 침체된 경제,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헐값 매각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으로 이후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자유도시 홍콩의 매력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내내 홍콩 호화주택의 이 같은 반값 처분 소식은 화제였습니다. 지난 11월 뉴욕타임스는 홍콩 재벌들이 불티세일 가격으로 트로피 주택을 판매하고 있다는 심층 기사를 냈으며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홍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인 CBRE에 따르면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의 17%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편입된 이후 홍콩 경제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청년층 역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 구직 시장에서 학력에 걸맞지 않은 직장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물리학 석사 학위자가 잡부로 취직하거나 명문 칭화대 박사 학위자가 비정규직 보조경찰에 지원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최근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순잔 씨도 중국 난징의 한 허거집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취직이 안 됐고 그의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한 해 약 1,0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에 대한 중국 대학생들의 불안은 국가 공무원 시험인 거카오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거카오의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작년보다 약 40만 명 많은 341만 6천 명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경쟁률만 86대 1에 달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 수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간수성 란저우대의 경우 올해 대학원 생수가 대학생 수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상하이 푸단대는 지난해 10월 대학원 생수가 대학생 수보다 2배 이상인 3만 7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이러니 최근 중국에서는 연금 고갈을 우려해 수백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노동자 유입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18명입니다. 따라서 4억 60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된 중국 국민연금 시스템은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없다면 4년 내 첫 적자를 내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과 주택 불황, 여기에 연금 제도까지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시스템의 붕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 둔화를 불러와 경제 성장을 더욱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허난성의 한 여성이 중국인들은 바쁘고 공포스럽다 개와 같다 라고 자신들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비하해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일부 부유층들이 슈퍼카를 과시하고 돈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상당수의 중국 청년층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